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3.1%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3만 불을 버텨주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마이너스 1.97%가 하락을 해서 1800달러 선이 무너지고 지금은 한 1785달러를 보여주고 있어요. XRP 역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해서 다시 0.4달러 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은색의 하락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 비트코인 움직임의 변동성이 꽤 커요. 보시면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또 단기간 안에 이렇게 확 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확 올렸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확 빼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알트코인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또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도 한 6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현재 11포인트로 여전히 익스트림 피어의 극단적인 공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미 증시도 어제 하루는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73% 정도 하락을 했고, 다우존스도 비슷하게 0.81%로 하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 역시 현재 빠지고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제 하루 동안은 좀 파란색의 이렇게 약세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내일 중요한 발표가 하나 또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CPI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수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PCE,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CPI인데, 이게 이제 매월 초에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요게 내일 6월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일 발표하는 게 이제 5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요게 조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이 예측치가 지금 8.3%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지금 8.3%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예측치를 보면 이게 지금 2021년 7월 달부터 이렇게 예측치가 쭉 있는데, 예측치보다 지금까지 전부 다 이 실질적으로 발표한 지수는 같거나 조금이라도 더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예측치가 점점 올라오다가 이제 3월달 발표한 게 8.4를 고점으로 찍고 다시 지난달에 8.1로 내려왔는데, 이번 달에 내일에 발표할 이 예측치가 지난달보다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측치가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발표치가 거의 예측치하고 같거나 더 높았었는데, 만약에 내일 발표가 그렇게 이어진다면 내일 발표도 8.3이나 8.3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3월 달에 8.5를 기점으로 해서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최고점을 찍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가 아닌 여전히 이렇게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또 미 증시라든지 이런 자산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이 발표가 꽤 중요한 발표이고, 또 이거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엘리안이라는 이 경제학자가 있거든요. 뭐 경제학자이면서 뭐 알리안츠의 자문위원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뭐 이 사람이 판돈 빼겠다, 그리고 기다리겠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해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면, 만약 저라면 판돈을 빼겠어요. 적정한 가치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안 회장은 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래서 제가 이 CNBC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이 기사로 보면 뭐 판돈을 지금 뭐 다 빼겠다, 그래서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한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CNBC와의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바로 요 영상이거든요. 이분이 엘리안이라는 사람이고, 이분이 이제 이 CNBC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건데, 여기 제목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보면 엘리안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만약에 내가 몰빵을 했다면 테이블에서 일부 칩은 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사만 보면 지금 뭐 판돈을 다 빼겠다라는 식으로 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지금 몰빵을 한 상태라면 일부 칩, 그러니까 일부 돈을 빼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좀 과장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좀 썼는데, 근데 이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현재 이 미국 경제가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면서 내일 있을 이 금요일 소비자 물가 발표에 대해서 인플레가 떨어진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코어 인플레는 떨어지겠지만, 그러니까는 코어 인플레는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식량과 에너지를 뺀 그 지수를 이 코어 인플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 인플레는 떨어지겠지만 물가 지수 자체는 8.3% 선에서 머무를 것이다 라며 이 숫자보다 더 높게 나올 위험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현재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경기가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기보다는 침체 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도를 낮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일 있을 인플레이션 발표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 많은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이 유가입니다. 보시면 이때가 3월 8일 이때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그 당시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유가가 123달러를 찍으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다시 좀 빠졌는데, 그런데 이제 4월 5월 들어서 조금씩 계속 오르더니 지금은 이제 전쟁 발발 직후인 그 가격선까지 거의 올라왔어요. 근데 또 앞으로의 전망은 골드만삭스에서는 연내에 140달러대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최근에는 또 밀가격까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식량에 관한 인플레이션도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또 더 암울한 것은,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사를 썼는데, 이제 한 10여 년간 지배했던 기술주의 시장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기술주가 2002년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런데 아직 저점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그냥 간단히 보시면, 현재의 버블 붕괴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를 연상시킨다. 현재의 버블은 닷컴 버블 정도는 아니지만 유일하게 닷컴 버블과 비견할 수 있는 수준이고, 문제는 기술주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음에도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아직 초기 단계일 뿐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부분 차입 경영에 의존하는 기술주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경제적 여건상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부채를 많이 쓰지 않고 무차입 경영으로 자본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뭐 IT 쪽, 뭐 특히 애플 이런 회사들은 부채 비율이 거의 한 40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의 차익 경영에 의존하는 기술주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고 또 계속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이 미국인들의 이런 불만이 지금 극에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83%가 경제 상황 좋지 않아 경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11월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를 하잖아요.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지금 뭐 미 정부라든지 연준에서 소방수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도 갖게 하지만, 근데 현재는 뭐 예전처럼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조치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현재 여건도 그렇고 좋은 전망보다는 안 좋은 전망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더 길게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럼 이제 좀 긍정적인 기사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시장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미국 초대형 펀드 시타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구축 중이라고 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루나 사태를 일으킨 배우 중에 뭐 블랙록이랑 시타델이 있다라는 그런 뭐 루머가 퍼지기도 했잖아요. 뭐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이 암호화폐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고 그 규모가 50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크게 이제 손을 뻗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플랫폼 구축에는 뭐 버추 파이낸셜, 세콰이어 캐피털, 패러다임, 피델리티, 찰스 수업 등 여러 이제 월가의 금융가들이 이렇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플랫폼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또 이뿐만 아니라 페이팔도 지금 현재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더 확장을 해서 서비스를 하겠다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페이팔이 2020년 10월부터 이렇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외부 지각 연결까지도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서 이제 추후에는 뭐 NFT나 게임을 즐기는데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금융가는 계속 이 암호화폐 시장을 새로운 또 하나의 먹거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레이스케일은 이런 발표를 어제 또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오바마 행정부 법무차관 고용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박차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선물 비트코인 ETF는 승인을 했지만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비트코인 ETF 전환을 위해 가장 강력한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우리는 현물 비트코인 ETF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며 SEC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옵션도 모색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뭐 그레이스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월가의 금융가들이 SEC한테 계속 이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EC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 것으로 봅니다. 빠르면 정말 올해에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또 엊그저께 발표한 그 디지털 자산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 법안은 이 SEC보다 CFTC의 권한을 좀 더 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SEC도 그걸 보고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현물 비트코인 ETF 쪽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좀 들고, 그리고 이런 기사가 또 있어요. 아시아 주요국 부자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보유 중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아시아 부자들 중에 52%가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자들의 디지털 보유 비율은 올해 말까지 73%까지 또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보유가 외화, 예술, 수집품 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부자들도 점점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뭐 기존부터 높았기 때문에 부자들 중에 반 이상이 지금 보유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점점 또 높아질 것이라고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좀 중요한 기사인데 미국 뉴욕주에서 미국 최초로 가상자산 지침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된 발표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는 지금 루나 사태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런 규제의 움직임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 뉴욕주의 지침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만큼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준비금의 시장 가치는 매일 영업일이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매일 영업일이 끝나는 기준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은행 수준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준비금의 보관 주체도 발행사가 하는 게 아니라 발행사와 분리를 해서 미국주 혹은 연방이 공인한 예금기관에 혹은 수탁기관에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준비금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자산은 만기 3개월 이하의 미단기 재무국 국채, 그리고 중기 재무부 국채, 그리고 또 특정 장기 재무부 국채, 그리고 단기 재무부 국채에 의해 담보되는 영레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미국 국채로만 담보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는 테더사 같은 경우는 이 준비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뭐 중국 쪽에 채권을 들고 있어서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았는데, 아예 뉴욕주에서는 미국 국채로만 구성된 이 준비금을 이제 예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달 이 공인 회계사로부터 한 번 이상씩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 가이던스를 미국 최초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주에서 시작을 했지만 아마 미국의 여러 주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가이던스를 계속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먼저 뭔가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뭐 몇 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은행 가상자산 진출길 열리나 해가지고 규제 완화 추진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또 이번에 새로운 또 금융위원장이 내정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금융위원장이 이 블록체인에 대한 불씨를 꺼트리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발언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은행권에서 추가 진출을 원하는 업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렇게 가상자산이고, 또 이 외에도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 이 가상자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금융권이 진출하기를 계속 원하고 있고, 아마 이번 정부 안에서 이것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나 뭐 경제 여건 등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장을 믿고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기사도 보여드렸지만, 지금이라도 다가올 하락이 두려우면 그냥 털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마음이 편해야 투자예요. 뭐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데 마음이 편할 순 없지만, 내가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 뭐 밤에 잠도 못 올 정도고 스트레스가 너무 크게 다른다면 때로는 과감한 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토막 또 반의 반토막이 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결국 다시 기회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이런 약세장이 얼마나 언제까지 갈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진짜 나스닥 버블이 꺼진 것처럼 몇 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인고의 시간을 다 견디면 언젠가는 또 그것을 다 잊고 큰 불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현재 경제 상황과 또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을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